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스페이스 플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그 이미지 퀄리티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거기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토모그래피는 뭐냐면은 원래 이게 그 메디컬 이미징에 한 테크닉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전류를 그 개의 바운다리에서 흘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의 바운다리에서 볼테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V 이퀄 IR 관계에 의해서 그 우리가 R을 추산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R의 분포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페이지의 분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그 페이지의 분포로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추산해내는 방법이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토모그래피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이미징 테크닉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싸고 그 다음에 포터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처음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류 전압과의 관계가 굉장히 비선형이어가지고 나타나는 복원된 이미지가 그렇게 의료용으로 쓸 정도로는 복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적용되는 것은 의료용으로 적용해서는 거의 후기한 상태고 대신 이것을 의료용과 확실히 정밀한 이미지는 필요 없지만 대략적인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공정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에 개인 내부에 어떤 교란도 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개인 밖에 경계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파괴적인 이미지 테크닉으로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비싸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EIT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설명해 드리면 여기 통합된 전구를 통해 가지고 전류를 집어넣은 다음에 동시에 여기 전구를 통해 가지고 전압을 측정해서 V하고 I의 관계에 의해서 여하튼 리스티비티 분포를 우리가 추산해 보게 됩니다. 이 리스티비티 분포가 결국은 페이지의 분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통상적인 EIT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메소드를 가지고는 거의 정확한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의 퀄리티를 우리가 증대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고 그 고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IT의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밖에서 전류를 주게 되면은 전압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포워드 문제라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모든 수학이나 이런 데서 풀었던 것을 포워드 문제라고 하고 근데 인버스 문제가 나오는데 인버스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른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주는 커런트하고 볼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영문제라고 부릅니다. 포워드 문제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간략한 여하튼 라플라스 이퀘이션 형태로 풀게 되고 지금 여기에 경계 조건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G-sub-L은 시스템하고 전극 사이에 있는 컨택 임피던스를 우리가 고려하기 위한 컨택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경계 조건들이 전부 그레디언트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해가 존재하면 거기에다가 상수를 더해도 그것이 역시 또 다른 해가 되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물리적인 여기에 나온 것은 이제 전류는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빠져나가야 된다는 피로프의 법칙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의 유일성을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해가 존재하면 거기 플러스 상수는 항상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해의 유일성을 존재하기 위한 이와 같은 수학적인 조건 하나 더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인버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은, 요 V가 실험적으로 측정된 볼테이지고, 이 U는 앞에서 로우를 어떻게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로우를 일정의 어떤 적절한 값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포워드 문제를 풀어가지고 나온 볼테이지인데, 그 두 개의 차에 제곱의 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이런 목적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뉴턴 렉슨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밀포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포지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레귤라이제이션 메서드를 우리가 도입해서 썼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뉴턴 렉슨법은 나중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투페이지 플로우가 되겠는데 투페이지 플로우면은 예를 들어서 물하고 공기, 물하고 기포의 흐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는 상은 딱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 리스트 값도 딱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실제 어떤 리스트 값이 딱 두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주 이상적으로 에러 프리된 에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데이터를 갖고 보고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중간 영역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중간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중간 영역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쪽 페이지 1으로 가든지 페이지 3로 가야 되는데 이 페이지 2 중간 영역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 영상이 집 떨어지게 됩니다. 중간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 그룹핑 메소드를 제안했고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 값하고 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값을 플로팅해가지고 오른차순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는데 그 K1하고 K2 값은 자꾸 줄여가기 위해서 새로운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어널리틱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지네틱 알고리즘을 써서 이 새로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그 K1, K2 값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누메리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작은 페이지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게 지금 코어에 있는 것이 기포고 여기 있는 게 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물이 확실하고 여기는 기포가 확실하다. 근데 그 중간 영역에 물인지 기포인지 모르는 여러 같은 영역들이 존재한다. 가능하면 이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미지가 개선이 되는데 그래서 한 5번 정도 같이 아까 그룹핑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는 아주 처음에 가정과 거의 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보건이 되었습니다. RMS를 나타내는 건데 보게 되면 거의 10의 판슨 부수 모드로 떨어진다는 RMS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통상적인 뉴턴 렉슨법은 대충 한 3번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미지 측정된 값하고 우리가 계산된 값의 차이가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그룹핑 방법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상위 경계하고 우리가 RPM 계산에서 쓰는 메쉬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완벽한 이미지가 복원이 되지만은 상위 경계하고 FM에 쓰는 메쉬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 했던 그룹핑 알고리즘도 이렇게 이미지를 좋게 나타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그러면 메쉬를 아예 상의 경계로 맞추어서 짜보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상의 경계를 찾는 문제로 우리가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상의 경계를 가는 것은 트렁케이티드 프리어 필드로 가정한 다음에 이 프리어 게스트를 찾는 문제로 바꿔서 문제를 해석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계산해서 사용한 FEM 메시라고 보고, 상위 기포가 이렇게 빨간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런 메시 엘레멘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그룹핑 앞에서 했던 방법을 쓰더라도 양쪽 상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 중간 값을 가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상위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계산 메시의 구조도 아예 상위 경계에 맞게 이렇게 짜버려서 우리가 계산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중간 기포하고 물 중간에 개 경계에 걸치게 되는 엘리멘트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미지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수치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가정한 이미지가 되겠고, 이니셜 컨디션으로 이거하고 전혀 크기와 위치가 다른 형태로 주어져서 맨 마지막에 복원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누메리컬 결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버스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누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게, 실제는 거기에는 우리가 측정 오차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측정 오차의 효과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실험을 통한 확인 단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EIT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 제작하고, 같은 EIT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 EIT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팬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가운데다가 아크릴 봉을 뽑아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아크릴 봉을 뽑아가지고 소금물을 우리가 워터페이즈, 그 다음에 아크릴 봉을 베이퍼 페이지라고 가정해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을 복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물에다가 가운데다가 봉을 이렇게 뽑았을 경우, 이 경우에 컨벤셔널한 유튜브 이 정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어댑티브 매시 그룹핑 방법을 통해서는 여기 부분 좀 개선이 됐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누메리컬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미지가 복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측정 오차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측정 오차에 의해서 같이 약간 벗어나는 그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계산 메시하고 페이지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메시하고 FEM 메시하고 페이지의 바운다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보게 되면 통상적인 유튜브 분법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번진 형태로 얻어지고, 그룹핑 메서드를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엘리멘트가 페이지의 경계에 걸치게 되면 이게 양쪽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는 중간 영역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이렇게 영상이 복원되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바운더리 에스티메이션, 페이지의 경계하고 메시의 경계를 아예 일치시켜버리는, 그리고 페이지의 경계를 찾는 문제로 바꿨을 때는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마지막에 바운더리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다른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뉴턴의 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페이지 시스템인 경우에는 외식 그룹핑 방법을 제안해가지고 그것을 제네틱 알고리즘을 써서 풀었고요. 근데 외식 그룹핑 방법에서는 이제 엘리멘트가
파이널 유한 로스법의 엘리멘트가 개의 연계에 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운다리만을 찾는 바운다리 에스티메이션 문제로 바꿔서 문제를 해석했는데 그 경우가 제일 깨끗한 유니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팬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플로우 그 채널을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탁구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흘려가면서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 투페이즈 플로우를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탁구공을 큰 유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흘러갈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보여드렸던 VID 시스템을 갖고 전류전압 관계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이미지를 복원해서 실제 이것이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점인지 차단성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